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스만 적었은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네, 이제는 계약직이 되기를 고대하는 인턴 MC 신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밥보다 술보다 사랑보다 책이 더 소중한 문학과 음악 요정 강백수입니다. 쩔만큼 쩔은 숙성된 전문가 강민혁입니다. 저번 주에 숙취돌 네, 숙취돌. 아 숙취돌. 아, 예. 괜찮은 별명이지 않나요? 그닥 와닿지는 않았나 봐요. 이거 어때요? 만렙 취업 전문가 아이돌. 예. 만취돌. 만취돌. 만취돌? 만취돌. 근데 일단 취자가 들어가면 다 어감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취업과 관련된 뭔가를 붙이면 항상 네. 어감이 안 좋아. 취가 발음도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취에서 빨리 벗어나야죠. 그렇죠. 네, 네. 취고. 취뽀합시다. 네, 취고합시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너가 쓴 자소서는 이게 문제다 하는 점들을 저희가 콕콕콕 집어서 완전히 개조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특집 두 번째 시간 2020년이 온다! 온다! 원더키디! 원더키드! 새 출발은 새해가 아닌 연말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크리스마스 연말연시에는 내년 상반기 공채 끝나고 온다는 생각으로 싹 다 잊고 일단 이 신나는 연말 분위기 조금 접어놓고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합시다 여러분. 연말이라고 막 송년회 쫓아다녀봐야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숙취밖에 없죠. 그럼요, 숙취밖에 없고 살만 찌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네. 그런 날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종교적으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면 되는 거고. 네, 아닌 분들은 쉬시고 취준생들은 공부해야죠. 공부해야죠. 준비하셔야죠. 단지 다른 사람의 휴일일 뿐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조금 야박할 수도 있겠지만 뭐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따요. 뭐야? 네, 이거 뭐야? 이거 그거. 이거 사원증 네, 사원증 이거 걸고. 달고. 네, 그거 해야죠. 그거 할 수 있다. 예. 그게 좋죠. 그럼요. 네, 그러면 오늘의 자소서 프로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필이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네.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름 이서영, 본명으로 보내주셨어요. 네. 네, 학력은 경기 소재 4년제 졸업하셨고요. 나이는 28살입니다. 지원 기업은 우리은행 디지털 직무고요. 향후 지원 기업은 시중은행, IT, 그리고 디지털 직무에 지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특이사항은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서 2개월간 인턴십을 했고요. 해당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어 현재도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회사마다 지원 동기를 쓸 때 기업 분석을 철저하게 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글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을 고수하려는데 이게 잘못된 건지 저는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제 근무하다 왔다 그러니까 뭔가 대단해 보이네요. 아, 그렇죠. 약간 메이저리그 트리플 A 출신 같은 느낌. 아, 네, 이런 느낌 좀 들면서. 약간 냉철한 친구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뭔가 되게 분석적이라는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자소서 네. 글도 읽어봤는데 약간 이 글에서 느껴지는 게 약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좀 있었어요. 오. 네, 약간 있었어요. 강쌤은 어떠셨어요? 이 네. 프로필 보시면서. 기업 분석을 철저히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땐 기업 분석을 철저히 하신 게 아니라 기업 조사를 철저히 하신 것 같아요. 조사하는 것과 분석하는 건 다른 개념인데 우리 지원자가 오늘 이 영상 등을 통해서 분석과 조사의 차이점을 이해하시고 무거운 내용을 쓰더라도 가볍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원하는 분야가 IT 쪽이잖아요. 네. 근데 실리콘밸리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독특한 이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서 2개월간 인턴했다는 게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네. 아니 뭐 실리콘밸리에서도 뭐 스타트업이 한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말 그대로 뭐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스타트업도 많은데 근데 지금도 뭐 이 해당 회사 홈페이지가 만들어서 현재도 사용 중이라고 하니까 뭐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아서 잘한 건 맞는데 이것만 갖고 무슨 뭐 엄청난 가산점을 준다든지 그런 건 전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우리 지원자께서 지금 이 인턴 경험을 제외하고 이 디지털 분야와 관련된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지금 드러나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이것만 가지고 경쟁력이 있다 없다를 보기에는 지금 상태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관심이 있다라는 건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 뒷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하반기에 서영 학생이 지원한 기업은 우리은행입니다. 지난 면접 특집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었죠. 우리은행은요. 네. 먼저 어떤 문항들이 출제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1번 같은 경우에는 지원 동기, 그다음에 직무 수행을 위한 노력을 기술해라. 네, 지원의 한마디로, 동기는 예. 반드시 나오죠. 왜 그 많은 은행 중에서도 우리 지원자가 우리은행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입사하게 된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은행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고 그걸 위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데, 굳이 비율적인 측면으로 나누면 어차피 동기는 대부분 뻔하기 때문에 직무 수행을 위한 노력,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변별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두 번째는 열정을 갖고 이뤄낸 성과와 그것을 통해 느낀 점, 기술, 그 경험을 우리은행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자, 오늘 제가 이 항목과 관련된 부분을 첨삭을 좀 진행을 할 텐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입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지원자들은 본인 스스로 명확하게 키워드를 정하시는 게 좋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열정이라는 게 무엇인지 약간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맞는 구체적인 노력을 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이따가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3번, 실패할 위험을 감수하고 타인을 도운 경험, 그것으로 느낀 점, 이를 토대로 우리은행에서 어떤 구성원이 되고 싶은지.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약간 꼬아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대인관계적 측면에서 고객이라든지 아니면 팀원이라든지 이런 좋은 우호적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실패할 위험을 감수하고 이 부분에 너무 초점을 안 두셔도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4번, 금융위가 공동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금융경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 핀테크 기업이 현행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금융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이 파트너사와 협업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고 입행 후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술하라. 일단 짜증나요. 짜증납니다. 자, 왜 이렇게 질문들이 이런 게 많이 나가냐면, 허수 지원자들은 지원하지 말란 뜻이에요. 고민을 안 했으면 지원을 아예 하지 말아라. 네. 그런 진입장벽을 주는 항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얄티와 관련된 부분이고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이야기하는 조직이해 능력을 좀 많이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 학생이 작성한 자소서 두 분 다 읽어오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두 분의 20자 총평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뭘 물어보든 간에 내 대답은 정해져 있어. 네, 답정 너.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강쌤 20자 총평 부탁드릴게요. 네, 읽어도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자소서가. 그러니까 구성적인 측면도 좀 어색하고 네. 문장과 문장 간의 어떤 연관성도 약간 좀 어색한 부분들이 많아서 읽다 보면은 계속, 사실 제가 이 방송 오기 전에 이 자소서를 그렇게 많이 읽어보는 편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항상 평가자의 마음으로 평가를 하려다 보니까 네네. 딱 봤을 때 그 느낌을 갖고 평가를 실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쓱 봐서 쓱 보여야죠. 예.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 이거를 굉장히 많이 읽어봤는데 정확하게 뭘 얘기하려는 걸 잘 몰라가지고 같은 느낌이었어요.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전문가스럽지 않은 피드백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단 그거를 일단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느낌적인 측면을 일단은 잘 읽히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저는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서영 학생이 작성한 자소서를 조금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코멘트를 해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응원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네, 그러면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의 항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자소서 2번 항목이고요. 열정을 갖고 이뤄낸 성과와 그것을 통해 느낀 점, 그리고 우리은행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기술하라라는 두 번째 우리은행 자소서 항목입니다. 네, 열정이라는 단어가 팍 꽂히네요. 네, 그럼 다스 법칙 첫 번째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걸 묻는 질문일까요? 가급적이면 조직 생활 안에서의 우리 지원자가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모습에 열정이나 애정이 있다라는 거, 그걸 잡는 게 좀 더 이 문제에 좀 부합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열정적으로 이루어낸 성과라고 했는데 성과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떻게 열정을 발휘했느냐를 강조해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열정이라는 것은 목표를 구체화하고 장애물을 분석한 다음에 없는 힘까지 쥐어짜면서 책임감을 다하는 모습이 진정으로 열정 있는 모습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지표들이 많이 들어갈수록 좋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걸 어떻게 입행 후에 활용할 거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 이해 능력까지 감안해서 연결이 돼줘야 되는 그런 복합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소서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오늘은 제가 감히 동그라미 하나만 치고 시작해도 되겠습니다. 그럼요. 왜냐면 저는 오늘 학생이 이 47%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 47%에 지금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 47%는 이 학생의 뜻을 받들어 강조를 한번 해주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47%를 지금. 네. 저 딱 봐도 앞부분에 47%가 하나, 둘, 세 번이 들어가 있네요. 네, 이 47% 제가 한번 강조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말이 나와서 그런데 소제목을 작성할 수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키워드를 제시하느냐, 노하우를 제시하느냐, 성과를 강조하느냐. 이 케이스는 성과를 강조한 소제목의 형태예요. 그럼 어떨 때 이렇게 쓸 수 있느냐? 본인이 생각하더라도 본인이 갖고 있는 소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른 지원자들보다 더 좋은 성과를 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재를 드라마틱하게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근데 제가 이제 아쉬웠던 거는 야근을 줄여서 47% 향상하다라는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의 성과이자 이 내용을 요약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어떻게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러한 결과를 낸 것이냐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이제 앞부분에 들어와 줘야 되는데 우리 지원자는 인턴 기간 야근을 줄여서 홈페이지의 편리함을 40% 향상했습니다. 40% 구글 애널리스트를 통해 측정된 수치입니다. 47%. 아, 뭐라고 했죠 방금? 40%라고. 40%라고 네, 했나요? 이 47%가 지금 핵심인데 지금 40%로 깎아버리시면 어떡해요? 알겠습니다. 네. 47%. 네, 47%. 47. 오케이, 좋아요. 요 부분이란 말이에요. 요 부분까지가 두 가지 문장이야. 두 원칙을 세운 덕분이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 이게 궁금하거든요. 두 원칙이 뭔지. 네. 근데 열정의 노하우는 보여주지 않고 방법과 말 그대로 결과만 보여주다 보니까 이 앞부분에서 이걸 두 갈씩 문단이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열정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져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넌 불안한 거야. 아, 이 친구가 대체 열정을 어떻게 보여줄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읽어봤는데 그 내용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저 의문점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혹시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편리함이 47% 향상됐다고 했는데 네.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편리해져서 사람들이 47%가 홈페이지를 더 찾았다는 건지 아니면 원하는 정보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이 과정이 47% 줄었다는 건지 이 47%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뭐에 대한 47%인지가 좀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예. 이렇게 문장을 쓰다 보니까 지금 그런 느낌을 드신 건데 네. 주어 서술어가 지금 명확하지 않은 글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느낌적 측면에서는 뭔가 한 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뭘 했다라는 거야? 라는 부분에 명확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분명히 문제점이라고 같이 보여지고요. 그럼 여기 보시면 홈페이지 초안을 봤을 때 기본적인 요소가 부족하다 느껴 사이트맵 요금 계산기, 그 다음에 디자인 등 어쩌고저쩌고 제안을 했다. 영어로 제안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을 느꼈지만 그림을 그려가며 전달했다. 애정과 동기가 생겨 프로젝트에 집중했다. 하지만 갑자기 또 여기까지란 말이야. 자, 그러면 강조하는 게 협업이면 우리 지원자가 어떻게까지 해서 협업을 잘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협업을 했다라고는 하는데 이건 다 역할이거든요. 제안하는 거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어려움을 느껴가지고 그림을 그렸다. 그림을 그린 걸 가지고 우리 지원자가 협업을 잘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평이합니다. 그럼 대체 이 경험에서 본인이 강조하는 게 뭐냐 이거죠.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 제일 유사한 키워드가 협업인데 이 내용에서 협업을 어떻게 잘했다는 건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증명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또 하지만이야. 마감 기한을 놓쳐 자주 밤을 새웠다. 마감 기한을 놓쳐서 자주 밤을 새운 거랑 앞에서 이거 47% 이게 왜 이렇게 연결되는 건지를 제가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그 놓쳐 자주 밤을 새웠고 사장님께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지적해줬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명함까지 주시면서 두 가지 문제를 찾을 수 있었다. 자, 두 가지 문제.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두 원칙이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럼 이거냐? 라고 하면 이걸 왜 썼냐 이거야. 지금 너무 흥분하네 지금. 이거 갑자기 혈압이 많이 오르네. 야근이 잦아지자 낮에 할 일을 야근으로 밀어버렸다. 밀어버렸다? 이거 나쁜 뜻인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노하우라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안 좋은 걸 썼다. 그걸 도통 모르겠네. 해결을 위해 두 원칙을 세워 극복했다. 두 원칙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알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과 두 원칙을 세워 극복했다는 건 그 두 원칙이 뭐냐? 이거 그건 뭐라는 거예요, 대체 이게? 내가 이렇게 사실 평가할 때 생각도 안 해요. 네. 이 정도로 저한테 짜증을 주면 죄송하지만 평가를 원활하게 하긴 좀 어렵고 짜증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는 않은데 그만큼 평가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근데 그러면 100번 양보할게요. 제가 아주 양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자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알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과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그걸 깨달은 건 좋아. 깨달은 게 좋은 게 아니라 그걸 실천한 걸 보여줘야 열정인 것이지 이걸 깨달았다고 하는 게 열정이 아닙니다. 그럼 앞부분은 다 상황 설명이야. 이거 내가 다 싫어하는 상황 설명이라고. 이거 다 됐다 이거 다 삭제해버리고 본인이 어떤 부족함 때문에 느껴가지고 내가 그 이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알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까지 했다.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고집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마인드 컨트롤까지 하면 성격까지 극복하고 성격까지 다 내려놓으면서 내가 이걸 결국 해냈기 때문에 결국 어쩌고저쩌고에 이걸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 내용이 나와줘야 되거든. 근데 정작 보여줄 거는 하나도 안 보여주고 갑자기 이걸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이걸 갖고 열정이 있다. 받아들이기 정말 어렵습니다. 100번 양보해도 이건 이해하기도 어려운데다가 이해했다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좀 있어요. 글 내부에서 뭔가 글의 순서가 좀 많이 잘못되어 네, 있다는 어색해. 생각이 들어요. 어색해. 네, 구성 자체가 좀 읽기 어렵고 이해되기 어렵게 좀 써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강쌤 평가를 봤는데 백수 씨는 작가적 관점에서 좀 거슬리거나 이런 눈에 띄는 문장 같은 게 있었나요? 문장의 문제가 아니라요. 예. 글의 출발이 잘못됐습니다. 네. 47%. 가령 이런 겁니다. 민철 씨가 저한테 요새 연애는 해? 그랬는데 내가 얼마 전에 책에서 그런 말을 읽은 거예요.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읽은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했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뭔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아니 연애하냐고. 들어봐. 데카르트를 읽었는데 그만큼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 못하는 글을 썼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잘 지내시니? 했는데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너무 뭔가에 꽂혀 있구나. 지금 47% 말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열정을 물어봤는데 일단 47부터 써놓고 시작한 거예요 글을. 근데 글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질문에서 이제 묻는 게 뭔지를 파악하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소재를 찾아야 되는데 쓰고 싶은 소재에 맞춰서 질문에다 끼워 맞추니까 그러니까 이게 글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죠. 이게 순서가 잘못된 글이에요. 그러니까 강쌤이 자주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빌어서 하자면 네네. 47%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항목에 적절하게 넣을 때가 있으면 아 이거다 해서 넣어야지 아무데나 때려 넣는다고 이 47%가 빛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좀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문장보다 글의 출발 단계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대로 쓰는 방법을 또 알아봐야겠죠. 다스 법칙 두 번째, 증명하라입니다. 이건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여기서 인터넷에게 던지는 퀴즈! 와, 빠밤! 오늘은 좀 빨리. 아예 쉴 틈이 없어요. 빨리. 아 퀴즈 먼저? 오케이 네, 퀴즈부터 좋아. 갑시다 오늘. 오케이. 다스베이더 오늘 녹화는 네. 몇 회 방송일까요? 빠밤! 하나. 둘. 이거 조금 그래도 시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 준다고 알 수 있는 문제가 그렇죠.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죠. 뭐 저희 바로 알아야 하는 6월, 거지.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4, 3, 2. 28회. 28회. 정답은요? 27회입니다. 오 거의 비슷하게 맞췄다. 비슷하게 아, 갔다. 오늘 꽤 28회 아닌가요? 저번 주 27회였던 걸로 아는데. 아 우리가 벌써 27편 찍은 거야? 27회입니다. 27회. 저 10점이라도 주세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네, 아쉽지만 다스 법칙 두 번째였죠? 네. 증명하라입니다.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성격까지 이겨내는 노력으로 47%라는 성과를 얻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하이라이트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실패 이후에 그 성격까지 이겨내면서
그다음에 아까 이런 어떤 환경까지 조성하면서 많은 노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원자가 주어진 목표를 완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강조하시는 게 증명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47% 살려주셨어. 그럼요. 잘하셨는데. 네. 근데 정확하게 뭐가 47%인지는 얘기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네. 네, 그러면 광탈의 원흉을 합격의 한 줄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네, 백수 씨 먼저 한번 부탁드릴게요. 문장을 바꾸는 그런 부분보다 네. 생각을 조금 바꾸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받은 프로필에도 다른 거 안 써 있고 이제 출신 대학과 네. 실리콘밸리밖에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이 실리콘밸리 2개월의 시간이 너무나도 값진 시간이고 가장 영광의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소서의 대부분의 문항을 이 실리콘밸리 인턴 생활로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도요. 그런데 모든 문항을 이걸로 작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소 무리한 소재를 가져오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본인이 경험한 다른 일들 중에서도 좀 찾아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맨 앞부분에 야근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은 두 원칙을 세운 덕분이었습니다가 아니라 야근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은 두 원칙을 세우고 치열하게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실행했던 노력을 적을 수 있겠죠. 네, 그 뒤로 글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한 줄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그래서 실리콘밸리는 계곡에 있느냐, 진짜 이렇게 협곡처럼 돼 있느냐. 지금 강쌤 약간 얼굴이 붉어지시고 약간 참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오늘 더 이상 진행 못할 것 같거든요. 그건 이따 그냥 핸드폰으로 찾아보세요. 아니요, 저는 실리콘밸리 전문가한테 물어볼 거예요. 전화 그럼 통화를 되겠네요. 한번 해보셔가지고 네, 서영 학생한테 한번 꼭 물어봐야겠어요. 물어봐야겠어요. 실리콘밸리는 어떻게 생겼냐 도대체. 난 이것보다도 이거 물어봤을 때 반응이 궁금해. 네. 우리 서영 학생의 반응이. 되게 진지하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라는 명칭의 유래는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케이. 네, 그럼 전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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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영 학생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다스베이더입니다. 저는 MC 신민철이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나 여학생일 줄 알았는데. 저도 성함 약간 보고, 네, 성함을 보고 여학생일 거라고 착각을 했는데 아, 이름이 너무 반갑습니다. 예쁘셔갖고 네, 반갑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더 깠지. 네, 서영 학생, 근데 다른 얘기 하기 전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 실리콘밸리는 진짜로 그 계곡 같이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협곡에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그 단지, 산업단지를 네. 실리콘밸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산업 단지인데 그냥 이름이 밸리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럼 뭐 약간 가상 디지털 단지 같이 생겼나요? 거기보다는 판교? 판교 좀 어울릴 것 같아요. 약간 판교 느낌 나는구나. 미국 판교구나, 미국 판교. 뭐 이거는 그냥 저희 개인적인 궁금한 사항이었고요. 아, 네네. 네, 혹시 서류에 강탈했을 때 기분을 좀 여쭤봐도 괜찮을지. 우리은행은 가장 열심히 썼으니까 됐겠지 했는데 가장 충격이 컸어요. 충격이 컸구나. 근데 오늘 솔직히 미리 말씀드릴게요. 또 오늘 좀 지적 사항이 좀 많이 있었어요. 아, 정말요? 네, 마음의 준비는 어느 정도 되셨죠? 약간 가독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본인은 지금 이런 거예요. 이 항목에서 강조해야 될 게 뭔지를 생각 안 하고 본인의 경험 자체가 나중에 지원에 쓰는 분야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걸 갖고 지금 쓴 거거든요. 근데 자기소개서는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그 소재 안에서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행동을 하면서 어떠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본인은 그 키워드에 대한 개념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소재만으로 그냥 접근을 하신 건데 이런 방법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게 있으세요? 혹시 그 3번 문항도 보셨었나요? 3번 문항도 지금 잠시만요. 지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요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너무 소소한 경험이거든요. 이거 너무 소소해. 반대로 이거 너무 힘을 아예 안 줬네요. 이거는 또. 이거는 본인이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본인이 나중에 입사해가지고
본인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고객 아니면은 팀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히 소재적인 측면에서 본인이 과거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팀 활동을 할 때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원들을 도와줬다라든 이런 모습이 보여줘야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얘가 나중에 입사하더라도 개인적인 목표나 개인적인 실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팀 실적이나 팀 활동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거나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보고 싶은 건데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팀원도 아닌데다가 말 그대로 우리 지원자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건 맞지만 적절한 소재라고 보기에는 이건 너무 가벼워요. 사실 학부생이 할 수 있는 경험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잖아요. 그게 저도 다양한 경험, 뭐 대단한 경험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팀 활동은 한 적 있지 않겠냐 이거지. 네, 서영 학생 이제 이렇게 질문 또 받아보시고 했는데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식 질문이 있어요. 예. 네, 나를 탈락시킨 우리은행에 간단히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데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은 팩이에요. 네, 저희 또 좋은 소식 있으면 저희한테 꼭 들려주시고요.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좀 작성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네, 서영 학생 힘내세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 의도를 파악하고 증명까지 하면서 이제 써보기도 했는데요. 다음은 다스 법칙 세 번째, 각인시켜라입니다. 어떻게 하면 각인이 될까요, 강쌤? 뭐 전반적으로 이 앞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볼 때 큰 의미가 없어요. 혐오를 강조하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걸 많이 날려버리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원칙을 수립한 다음에 이걸 실행했던 부분 위주로 좀 중시점으로 작성을 하는 그런 구성을 좀 잡아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다스 법칙 세 가지를 모두 또 알아봤는데요. 올 하반기 뭐 금융계, 특히 IT 분야에는 채용에 어떤 특징이 좀 있었을까요? 은행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 디지털 인재들을 뽑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채용 규모적 측면에서도 그래도 다행이라고 좀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원자들 특히 좀 부담을 갖고 있는 게 처음에 들어간다고 바로 IT를 하는 게 아니라 영업점에 배치되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IT에 친숙한 분들께서 이제 영업점 가가지고 영업이다 약간 이런 거 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사업을 이해해야 되고 고객을 이해해야 그런 IT적인 부분들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 거니까 너무 그런 부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기업에서도 여러분들이 IT뿐만 아니라 현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는 지원자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다스베이더는 우리은행에 지원했다가 광탈한 이름이 예쁜 이서영 학생의 네. 자소서를 만나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유념해야 될 부분 얘기해 볼까요? 그 자소서를 쓰는 것 자체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네. 강화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저는 서영 친구한테는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좋은 자소서를 좀 많이 읽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스베이더 지난 화들도 좀 보시면 참고가 많이 될 것 같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평가자는 있잖아요.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썼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무슨 글에서 스트레스가 느껴지느냐 하는데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정제가 안 된 상태에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글을 쓰다 보면은 평가자는 그 글에 그러한 스트레스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과 그 다음에 걱정은 좀 다른 개념인데 걱정을 하기보다는 진지한 고민을 하는 건 좋다. 하지만 그 고민의 결과가 그 자기만의 어떠한 세계로 뭔가를 구축하려고 하다 보면은 상대방과의 어떤 소통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한다면 그 주변 스터디 팀원들이나 주변 분들한테도 그런 것들 몇 번 읽어보라고 하시면서 좀 추가적인 피드백을 받고 좀 더 자연스럽게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거 강조하되 그 전달력적인 측면에서는 좀 받아들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스베이더의 공식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증명하라, 각인시켜라 이 세 가지 잊지 마시고요.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알려주마.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빠!